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무척 힘겨운 가운데 치르는 선거입니다. 당장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 역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만 후보들은 약속을 한다거나 하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있고 또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선거 노래나 율동 같은 요란한 선거 운동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 방송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10차례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과 나라에 필요한지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방송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것이죠. 수성구 갑 토론회와 연설회입니다. 수성구 갑 선거구에는 4선의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정에 따라서 2명이 먼저 토론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서 거리를 띄워 자리 배치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갑 후보자 토론회는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미리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참석한 후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호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그리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통 질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는데요.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이렇게 예고음이 울립니다. 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리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또 그리고 인신 공격 등은 자제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부겸 후보부터 기조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김부겸입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의연하게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코로나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바로 코로나19가 끼친 이 경제적 주름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정치권에서는 제일 처음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가 짜온 첫 추경을 보니까 빚내에서 이 시기를 버티는 이야기여서 책상물리 추격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결과 정말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대구 경북의 목 원안보다도 1조 400억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20조 TK 추경으로 대구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주호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입니다. 2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 말자 적폐청산을 내세워 상대방을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안보 실패, 외교 고립, 경제 폭망, 탈원전에 이어서 파렴치한 조국 전 장관을 구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냉혹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이를 타개해왔습니다.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도 모두 우리 대구 경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냉혹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후보별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뒤에는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이 토론 방식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그 공약 발표는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국가 공약, 대구와 수성구 공약, 그리고 동별 공약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국가 공약은 청소년과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을 포함한 17개이고 대구와 수성구를 위한 공약은 13개이며 동별 세부 공약은 모두 14개입니다. 국가 공약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를 개혁하고 좌파 경제 정책을 폐기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고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며 조국 일가와 같은 특권과 불공정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성구를 위해서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범어 만촌 황금동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2, 3종으로 종상향하며 도시철도 3호선의 고산 연장과 수성구민운동장과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엑스코선도 추진하며 범안 삼거리에서 황금 네거리를 잇는 직선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성행복마더센터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세부 공약은 공보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제 공약의 95%를 이행했습니다. 위 공약들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예, 저희 국가 및 대구시에 관한 공약은 공약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성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가지, 정말 우리 어린이들 돌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성 마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공약하고 또 우리 대구의 미래 청년특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청년 공약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 긴급 돌봄에 맡기기에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휴가를 쓰기에는 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각 가정과 그 부담을 전부 가정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담을 이웃과 그 공공기관 그리고 모두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청년들이 1년에 10,000명 가까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일자리를 잡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털로서 시지 성동 일대에다가 청년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약 1조 4천억 정도를 들여서 청년 신도시 그리고 이들이 미래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서 문화와 예술을 스스로 꽃피워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니들과 청년들을 위한 저희 꿈 잘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약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할 텐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과 답변 역시 30초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김부겸 후보께서 주호영 후보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 후보님 공약집을 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말이죠. 이건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해서 사실상 지금 이행 중입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아마 시행체가 돼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고산 삼덕동 일대에서 사실상 동물원 또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런 주거지를과 함께 지금 사실 진행 중인데 이걸 새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넣은 게 조금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공약은 뭐 새로운 것도 되지만은 저희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이전하는 대구 대공원 계획이 이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삼덕동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데 수성못 주변이나 신천에 와서 보면 다른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과 서로 좀 불편을 주면서 하는 것이 많아서 거기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를 그 안에 마련해서 누구나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같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겠다는 것을 환기도 시키고 또 제가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약에 담았습니다. 네, 추가 질문 기회 있습니다. 요 기간 내에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새로 이제 시간을 30초 드립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미 1조 2,500억이나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그 귀한 공약을 여기에다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미 사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미 부지가 대부분 다 정해졌거든요. 동물원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혹시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2024년이면 이게 다. 예. 네, 다 파악을 했고 대공원 안의 이 테마파크도 필요하지만은 또 수성구라는 데가 넓은 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성못 안에는 일부 구간에 이미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애완동물 파크라는 것이 넓은 데 한 곳에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자그만하게도 만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30초 1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김부겸 후보의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법원 검찰청사 후적지 개발 계획을 이제 로봇 듀플렉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부 계획은 그 부지를 팔아서 판 돈으로 법원 검찰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어디에선가 부지 매입 비용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합니다만은 건축 비용까지 확보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텐데 소요 예산이 총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예, 우선 주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법원 땅이 있고요. 그중에 검찰청 땅은 기재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장 부지는 대구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주체가 국토부라든가 혹은 산자부가 되면 여러 가지로 아까 양열 받는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걸 일반 일종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일반 상품으로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대구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대구시가 개발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저는 그 지역을 다시 드러내고 무슨 뜯어내고 새 건물을 짓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정말 로봇 산업이 꼭 필요한 그런 연구시설, 또 개발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실정시설들을 넣음으로써 세계의 7대 기업 중에 4개의 로봇 기업이 있는 대구를 로봇에 확실한 로봇 산업을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추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에콜 42 유치를 이제 공약하셨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에콜 42를 벤치마킹한 42 서울 이걸 아마 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ICT 기업들이 많은 수성 의료지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42 서울이 국내 환경에 맞는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역 대학들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런 3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국내에 ICT에 관련하는 이 전문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1년에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에콜 4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반 교육 지침이라든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테마를 정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연구 결과를 내고 실험하고 이런 아주 정말로 창의가 한 곳에다 집중되는 그런 영향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42 서울 그런 프로젝트도 보았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대구 근교에 있는 이 뛰어난 두뇌들이면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훈련된 그 뛰어난 두뇌들은 지금 세계적인 IT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 매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대구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또 대구의 여타 대학들하고도 얼마든지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들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대한 토론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급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또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의 많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또 운수 관광 종사자, 이미용 학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민주당 정권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겨우 6,200억만 배정을 했고요. 누구의 노력으로 늘어났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1조 400억이 늘어나서 1조 6천억 가량이 배정됐습니다만은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기존 예산 중에 불효불급한 것을 조정한 100조, 또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자금 100조, 그다음에 국민 채권을 통해서 발행한 40조, 이렇게 해서 240조 자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또 휴직자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대구의 이 코로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김부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긴급 추경, 대구 경북 몫으로 2조 4천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여당 김부겸 홍일학 의원 노력으로 1조 400억이 더 정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죠. 이 대구 경북의 경제적 주름살, 적어도 금년 전체에서 약 한 10조 가까이가 GRDP가 모자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20조 TK 추경을 저희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조 5천억 원 기본적으로 생존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자영업이나 이런 민생 경제에 쓰고, 그다음에 약 7조 가까이는 이번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이들을 흑자 도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건 실업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한 7조. 그러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SOC 등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의 6조, 그리고 미래 신산업 준비에 3.5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조 TK 추경이 필요하다. 20조를 투자하는 TK를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19 같은 이 감염병 확산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대유행에 이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공의료 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져서 저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번에 우리 대구가 의연하게 이 상황을 잘 극복했다는 건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도 부족했고요. 또 국가 차원의 음압병상의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의 부족 등등 많은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대구 경북에부터 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연구소를 빨리 발족을 시켜서 여기서 아까 이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 연구소, 대구에서 반드시 국가 감염병 연구소를 꼭 만들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내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주호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대폭 확대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체계는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이 정부 들어와서 한 무리한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서 이미 3조의 적자가 발생해 있고 4년 뒤면 고갈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 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응급 환자 사망 비율이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의료 수요와 의료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공공보건과 건보 재정이 같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주제는 자유롭게 하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또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이니까 또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나 홍보보다 이렇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시간은 먼저 주호영 후보에게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 이제 그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공약 발표하면 이행률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 국회 55.5% 이행률이 나왔습니다. 네, 뭐,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95%였는데 또 집권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제 장관까지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보면 수성구 발전 전략으로 해서 7개 사업에 15,000명 취업시키고 1조 3천억 유발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크게 좀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7개를 챙겨봤더니 파크 골프장 하나만 됐고 나머지 중요한 6개가 모두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 공약한 것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완료된 건 55%고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40% 됩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는 공약 한 7개를 다 가지고 오고 그중에 이제 하나만 이행된 거여서 아니, 그 나머지는 지금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진행된 거고요. 그 중에서 보면 뭐 수영장이나 이런 건 다 빠졌네요. 제가 다 해냈는데. 그 네. 수영장하고는 나머지 공약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7개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뒤에 묻겠습니다마는 공연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컨텐츠진흥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ICT 단지 내에 수성 알파 지구 내에 하겠다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용역도 발표하고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공약 중에는 청년 신도시 아까 1조 뭐 몇천억하고 해서 청년 신도시 2조 프로젝트 이래서 이제 프랭카드도 많이 걸어 놓으셨던데 저는 역시 이것도 이 앞서 이 공약처럼 이 이행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공약을 하려면 중앙부처와도 미리 이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테고 대구시, 더구나 수성구청, 또 경상북도 경산시 이런 데와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수성구청장님도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고요. 저는 뭐 국토부 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나 산자부가 이런 어떤 미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제가 공약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2조 정도 오고 신도시가 건설되고 청년들이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앞서서 하셨던 약속처럼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뭐 더더욱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확실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다음 기회 되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님, 뭐 제일 안타까운 게 결국 대구 경북의 정치적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당은 그렇게 험지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주 후보를 비롯해서 주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가 성장 가능성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정말 허리가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주 후보께서 말이죠.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역구에 단독 공천 신청하고도 전혀 하자가 없어서 당연히 제가 공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천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홍보물에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 통합당이 TK 지역 공천 끝나고 나니까 지역 언론들이 전부 다 제목이요. 막장 공천, 돌려막기 공천, 공천 난맥상, 헛발질 이런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미래통합당이 수성갑 공천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 주보님이 당했던 고통을 이번에 당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 어떻습니까? 참 어찌 보면 어떤 분은 선거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을로 옮겨서 또 경선도 시켰고 어떤 분은 아예 원천 배제가 돼서 그분은 탈당을 하셨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런 어떤 정치 행위가 어떻게 감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 폭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크게 보면 우리 대구 경북의 어떤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데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4년 전 저의 경우와 이번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저는 단독 신청이어서 저를 무조건 하도록 당헌 당규에 돼 있었던 것이고 이번은 우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당헌 당규상 위반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요거 하시고 주 후보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헌 당규라는 게 필요할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서 쓰는 게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국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믿고 이렇게 엉망으로 공천하고 싸움을 붙여서 사실상 정치적인 성장 가능성을 다 뽑아내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입니다. 우리 주 후보님이야 사실상 이런 상황을 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주 후보님은 야당에서 크고 저도 여당에서 크면 둘 다 잘하고 대구 정치를 위해서 한 몫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감히 그렇게 상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들 누구나 내려보내면 그냥 찍어요. 라는 어떤 발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대구 시민이고 우리 수성구 주민들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제 대구는 정치적 볼모지가 됩니다. 아무도 우리 대구 스스로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없게 되고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론 이 당과 인연 오래되죠. 지난 35년 동안 이 당이 독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정치적 다양성이 있어야 사회가 살아나갑니다. 경제도 문화도 삽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짧게 주 후보님 답변을 듣고 우선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수성갑의 경우는 김부겸 후보가 워낙 세니까 반드시 김부겸 후보를 꺾을 사람을 찾다가 아마 제가 선택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김부겸 후보 자신을 저도 좋아하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꺾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론 4선을 지낸 주 후보님을 여기서 보내서 흔히 자객 공천이라고까지 어떤 언론이 표현했던데요. 이런 정치를 만드는 비정함 그리고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전망이 없는 미래통합당 지도부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무인화, 자동화가 도입돼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실업 대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김부겸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구는 저는 수성 알파시티를 2030년 대구의 대표적인 ICT로 특구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융합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 등등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문명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가 들어온다든가 혹은 인공지능 등이 도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실업이 된 게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오는 실업 같은 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로봇세를 도입한다든가 혹은 저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주호영 후보께서 답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직 수요는 늘어나고 단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쓰고 있고 집권 연장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데는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에 유연한 노동시장과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필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우리가 조기에 보급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보수 정권에서 했던 구제 개혁의 덕분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선진화된 금융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양 산업이라든지 이직 가능한 직장들에 대해서 정부가 길을 터주는 이런 일들을 죽기 살기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대구법원과 검찰청이 2025년까지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법원 검찰청사 이전터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이 법조타운 이전터 개발 청사지는 무엇이고 또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는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김부겸 후보께서는 법원 후적지를 로봇 연구단지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달성이나 북구 노원 등이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여기저기 흩어서 하면 세 개 다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터는 대구에서 가장 요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한두 사람의 이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전문가, 시민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더 찾기 어려운 이 알짜 땅을 두고 대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하지 한두 사람이 지금 미리 로봇 단지 하자 또 누구는 뭐 박정희 기념관 만들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김부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조영 후보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귀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단지, 거기에는 연구시설, 또 교육시설, 그리고 실정단지까지 전부 다 저기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구는요, 세계 7대 로봇 기업 중에 4개가 와 있을 정도이고요.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엮어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공장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집적해서 해낼 수 있는 데는 그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면서 세계적인 에콜 42를 유치를 해서 창의적인 젊은이들에게 뛰어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증을 해봄으로써 로봇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건물을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전부 다 가능한 그런 데 드는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한 차례 했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제는 자유고요. 시간은 4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선 방식처럼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토론 시간 4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후보님, 제가 이제 2월 12일 날 저는 이제 감염병이 이렇게 폭발되기 전에 그래도 경제적 주름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주름살이 왔을 때는 지금 다른 주체들은 견뎌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기재부라는 분들이 가져온 초안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빚내서 버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무렵에 공교롭게도 미래통합당 지도부들께서 야 추경이라니 이건 또 다른 포퓰리즘이야. 선거 앞두고 돈 퍼주겠냐? 이런 식이고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후보님께서도 우선 예비부터 쓰면 되지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아마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 달이 지나서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아니다. 미래통합당 소송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대구 경북의 지금 사정상 이 추경은 절대 포퓰리즘 아니다. 도와다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정부 원안 가지고 타결이 되는데 정부 원안은 달랑 6천억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정말 대구시장님 경북지사 모시고 여당 원로대표 거기서 확약을 받고 국회의장님한테 정말로 울다시피 호소하고 등등을 해서 1조 400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조금만 안목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은 대통령께서 또 의회가 전부 다 국민들의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금 창의력이 있는 그리고 좀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더라면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거다. 이런 어떤 비판만 없었더라도 그때 빨리 국회에서 정부 원안보다도 더 정액을 해서 그 중에서 대구 경북 몫을 찾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큰 몫, 또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 후보님? 지금 이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입장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대구가 가장 시급하니까 우선 쓸 수 있는 예비비부터 먼저 집행하면 되는데
왜 예비비가 수조가 남아있는데 시간 걸리는 추경을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자신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와 민주당이 짠 안은 6천 몇백억밖에 대구 지원 예산이 없어서 1조 400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조 400억 늘어난 걸 가지고 김 후보께서는 계속 김 후보와 홍의락 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널리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김 의원 노력하신 거 인정해요 다. 그러나 마지막 추경하는 날까지도 예산실과 민주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아서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의원이 자, 예, 주보님. 예, 대구 의원들 알겠습니다. 동의 없이는 안 해주겠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만, 해준 거지 잠깐만요. 노력해서 된 건 아니지 잠깐만요.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홍일학 의원이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갔어요. 김재원 의원은 위원장입니다. 바로 간사한테, 여당 간사한테 위원장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TK 의원으로 계시던 저 김천의 송 의원님, 그분은 오후에 되니까 사보임하고 또 떠나버렸어요. 홍일학 의원 그 점잖은 분이 정말 누가 대구 경북을 지금 챙기느냐. 그 상황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구 경북 동의 없으면 안 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대구 경북 왜 동의를 구합니까? 아니 충분한 돈이 안 오면 생생만 대구 코로나 때문에 추경하면서 돈은 엉뚱한데 다 가는데 자, 이건 우리가 그럼 동의할 예,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해주면 그만 그게 일종의 제가 사보타지가 압력인 정리를 거죠.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 사랑을 하셨던 미래통합당 5번 2월 3월 공천이 걸려서 그분들 사실은 제대로 일 못했잖아요. 본인 목이 왔다 갔다 하니 이런 시급할 때 제 역할 못했잖아요. 여야를 공이 경쟁을 시켜놓으면 이럴 때 밥값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님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님의 4분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중진이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부터 장관 2년 가까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다고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어요. 우선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만은 탈원전,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조국 장관 그 파렴치한 일가를 끝까지 옹호하고 하는 일,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해서 과연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되는 이런 사정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반대하고 있다면 그 정책을 좌절시키거나 포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정부 내에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항상 토론을 하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책 변화가 없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틀림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이 고급 인력들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또 제 주도니까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원전은 무려 그 월성 원전은 7천억을 들여서 미국은 80년간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28년 만에 문 닫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도 8천억 이상 들어갔는데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지금 쉬워서 무슨 에너지 전환이지, 이것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이 자식들이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600조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목을 비틀어서 국가적인 자해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거 안 됩니다라고 몸을 던져서 막아야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있지, 뭐 방 안에서 이불 밑에서 이거 반대합니다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녀보면 지난번에 김부겸 후보를 돕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한 이유가 왜 자신의 그 정치적 안위를 지키면서 대들어서 못 막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김 후보가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그냥 추종해서는 앞길이 없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아닌 것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에 들어가면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해서 말하자면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대통령이 직접 송 후보에게 출마하라고 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비서실장이 대신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8개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고, 또 수첩 메모에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가 뭐해서 비서실장이 말한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주보님께서 판사를 지내신 분이니까 저보단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10개 부처라는 말이 묘하네요. 8개. 8개 부처가 정부 부처가 관여됐다는 뜻이에요? 청와대 비서실 아니, 8개가. 그러면 8개 부처가 아니라 8개 뭐 부서라든가. 부서가. 말씀을 그래 하셔야죠. 예. 근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곧 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이 밝혀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저한테도 많은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공정성에 제대로 기대를 못 미쳤다는 부분 제가 아프게 반성합니다. 이 모든 정치적 부담은 제가 앞으로 지고 가야 될 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쉽습니다만은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SNS로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그런 사건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고 또 처벌법은 어떻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이 큰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처벌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벌금형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실형도 평균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도 충분히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검사들이 이 범죄의 심각성에 관해서 정말 각성이 있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라든지 한 번이라도 접속해 본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국내에는 이 포탈 업체에 대해서 이 음란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에서 났는데요. 외국 서버 있는 것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김부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도 2주 전에 N번방 사건 처벌을 위한 특별법 3법을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방금 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인간의 인격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그동안 너무 가볍게 치부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진지하게 그 아픔을 알았던가 저도 반성을 합니다. 특히 딸아이 셋을 키워본 제 입장에서도 이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제대로 지금 정말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처벌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법원은 무슨 반성한다는 이유로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주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제는 이 정말 특히 IT 시대에는 이 범죄가 점점 진화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속히 퍼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건절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의지,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공통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학부모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 전국 최상위 성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사교육 과열 양상에 대한 그런 우려도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이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김부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결국에 이제 입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대 정권마다 또 세상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 교육 문제에 관한 한은 저는 정권을 넘어서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그중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적어도 100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국가의 교육 목표, 그리고 적어도 한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중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성구 정말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그런 명성입니다. 이 수성구의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이제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호영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입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잦은 입시 변경에 공교육이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 틈새를 사교육이 많이 비집고 들어가서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로 국가적인 잦은 입시 변경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오면 그것이 평생 신분처럼 돼서 평생을 대우받고 잘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풍조를 없애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지금은 물론 많이 인식이 바뀌고 완화돼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학벌 위주의 사회를 철폐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잦은 입시 변경을 금함으로써 공교육이 훨씬 더 튼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성 한 분이 평생 낳는 자녀 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0.92명으로 떨어졌어요. 평균 2.2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데 OECD 36개 국가에서 꼴찌가 됐습니다.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0조 가까이 이 저출산 정책에 투입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키워준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임신서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적으로 젊은 부부는 자녀만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제도를 변경을 하고 시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 답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인 국가 계획은 저도 주 후보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기를 놓고도.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만 하더라도 요 시간제 돌봄 어떤 그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추진 중인 게 고산 초등학교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개설했습니다. 거기서라도 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는 또 유독히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고 어떤 애들은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 보육과 육아 사이에서 항상 이런 어떤 일단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교육부의 지휘를 받고 어떤 데는 복지부의 어떤 지원과 감독을 받습니다. 빨리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 유아와 이 보육 문제와 유치원 문제를 통합을 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언은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받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는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 대구 시민이 주인임을 투표로서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지난 3년 문재인 정권 한 일 보십시오. 적폐청산을 앞세운 상대방 토벌, 무너진 안보, 폭망한 경제, 고립된 외교, 내로남불의 이중성과 위선, 선거 공작.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나라가 잘못되면 대구도 수성구도 우리 개인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립운동과 6.25는 참전 못했지만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번 투표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분연히 투표장으로 나갑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저 주호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김부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대구는 민주화에 앞장서고 산업화의 주역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 경제는 정말 전망이 없고 또 대구의 경제는 일당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구를 다시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장정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저는 대구에게서 꾸는 꿈과 원칙, 그 기준, 정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번에 지지를 받는다면 바로 여러분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당히 출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하신 거 이제 함께 또 고쳐보고 또 대한민국을 새로 바로 세워봅시다. 제가 김부겸이가 해내겠습니다. 이번 김부겸이 한 번 더 꼭 키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부겸 후보님, 주호영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묻고 또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수성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두 후보의 합동 방송 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